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많은 직장인분들이 투잡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쿠팡 알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왔습니다. 직장인이 퇴근 후 쿠팡 야간 알바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떤 업무가 있는지, 일 강도는 어떤지, 얼마를 벌었는지 제가 한번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선 쿠팡 알바는 쿠펀치라는 어플을 깔고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신청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날짜, 시간, 원하는 센터 이렇게 맞춰서 업무 신청을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업무를 고르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각 파트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허브는 간단하게 택배 상하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만큼 일의 강도도 세겠죠. 그래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시급이 높습니다. 그 다음 입고는 물건을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고는 물건을 꺼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입고나 출고 둘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파트가 다양하게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입고는 이제 물건을 내가 채워 넣는다. 슈퍼마켓에서 재고 들어오면 재고 진열을 해두잖아요. 그런 역할이 입고다. 그리고 출고는 그 물건들을 손님들이 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와가지고 패킹을 하는 그런 업무가 출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고 관리는 말 그대로 재고 관리랑 품질 관리를 하는 거고요. 지게차는 지게차 면허 있으신 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지게차도 면허가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에 비해서 시급이 더 높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처음 간다라고 하시면 입고나 출고 중에 선택을 하시면 그래도 무난무난하게 잘 선택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쿠펀츠 어플로 신청했다고 100% 확정이 아니라 확정 문자가 와야 100%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 날짜에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날짜에 당첨이 돼가지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경쟁률이 좀 치열하더라고요. 맨날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번 신청한 사람들도 떨어뜨리고 뭐 한 번 취소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떨어뜨리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데 한 두 번 정도 떨어지고 나서 세 번째 신청했을 때 이제 확정 문자가 와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찍어온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준비를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은 셔틀버스 기다린 중이에요. 원래 타기로 한 시간이 2분 남았는데 아직 이 지도를 보면 도착을 안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왕방의 준비로 모시게 되었어요. 이제 셔틀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기다리면서 찾아봤는데 저는 그냥 빈자리 남은 거 아무거나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좀 불안한 게 이 센터별로 취급하는 물건이 달라가지고 물건의 중량이 다를 수 있대요. 근데 제가 가는 데가 지금 중량급 있는 데여서 음료수 캔, 쌈장 이런 것들이 있는 데여가지고 엄청 무거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신청이 가능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신청을 했으니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쿠팡은 무료로 셔틀버스 지원이 되는데요. 어플에서 제 거주지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셔틀버스 정류장을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어플로 버스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근처에 왔을 때 정류장에 가시면 됩니다. 원래 탑승할 때 탑승권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기사님께서 따로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셔틀 타고 가면은 금방 센터에 도착을 해요. 저는 6시 30분 업무 시작이었는데 5시 45분쯤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엄청 여유롭게 도착을 했어요. 셔틀버스에서 내리자마자는 그냥 사람들 물결 따라서 가시면 돼요. 처음 가는 분들은 처음 오시는 분이라고 붙은 곳에 가면은 정말 직원분께서 알아서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종이 쓸 거 쓰고 안전교육장에 가서 쉬시면 돼요. 처음 가면 교육을 1시간 동안 들어야 되는데요. 이 교육도 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꿀팁이 제가 만약에 다른 센터에 또 가면 그 센터에서 또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센터에 가면 또 교육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일부러 처음 가는 센터들 골라서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교육받았을 때는 여자는 저 한 명 있었고 남자는 총 6명 있었습니다. 교육은 영상 틀어주고 그냥 나가셔서 앉아서 졸거나 뭐 핸드폰 하거나 해도 뭐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교육 다 듣고 나서는 잘 들었다는 서명 같은 거 하고 핸드폰 보관함에 넣고 안전화 갈아 신고 하면은 관리자분이 각자 근무지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안전화가 공용이라서 찝찝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살균소독기 안에서 되게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되게 따뜻하고 되게 뽀송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크게 불쾌한 느낌은 들지 않았었어요. 제가 했던 출고 업무를 한번 소개해드려보면 출고에도 뭐 피킹, 패킹 이렇게 되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했었던 건 피킹이란 업무였어요. 처음 가면은 이제 담당자분이 PDA라는 기계를 주고 어떻게 일을 하면 되는지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PDA에 물건이 뜨면은 그냥 카트를 끌고 막 다니면서 그 물건들을 이제 담으면 되는 업무였어요. 근데 창고가 정말 커요. 정말 코스트코의 한 4배, 5배 엄청 큰 창고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걸 뜬 거를 찾아가지고 진짜 도서관에서 책 찾듯이 물건을 찾아가지고 담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A8 구역 3층 1열에 있는 상품을 담으세요. 5개 담으세요. 이러면 그냥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그냥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면 돼서 좀 계속 그 넓은 창고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생각했었던 게 이제 카트 끌고 다니면서 물건을 담는 일이라고 하니까 약간 뭔가 우리가 진짜 마트에서 장 보는 듯한 느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그거 그대로 이렇게 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교육 1시간 받고 잠깐 일을 하니까 벌써 쉬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쉬러 올라갔는데 아니 글쎄 밥을 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밥 줄 줄 몰랐는데 밥을 줘서 약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 나 오늘 이거 하루 알바하러 왔는데 밥까지 준단 말이야? 식당의 밥은 이렇게 해서 3가지 코스 중에서 원하는 거를 한 가지 선택해서 먹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한식을 골라서 먹었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딱 도착을 하니까 거기 쿠팡 알바하시는 분들이 그제서야 이제 진짜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진짜 세상에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뭔가 이런 것들이 막 느껴졌었어요. 사람들이 밥을 진짜 다 고봉밥으로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드시지 했는데 저도 막 밥 막 한가득 퍼가지고 엄청 먹었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맛이 있는 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땀을 흘리고 이제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한 다음에 밥을 먹으니까 밥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는 그 유명한 쿠팡 자판기를 구경하러 가봤어요. 가격이 진짜 저렴해서 사람들이 많이 뽑아가지고 집에도 많이 챙겨가더라고요. 밥 맛있게 먹고 이제 양치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일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밥 먹고 나니까 힘은 더 막 나는데 시간이 아까보다는 더 더디게 가더라고요. 시계를 봐도 시간이 얼마 안 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계를 안 보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어느새 퇴근 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되면은 다들 발걸음 엄청 빠르게 말벌 아저씨처럼 막 달려가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마음이 막 급해지더라고요. 얼른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 꼭 어플에 들어가서 체크아웃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꼭 그 센터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체크아웃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셔틀버스 타러 가기 전에 그 센터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서 체크아웃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 하셨다면은 셔틀버스를 타러 가는 곳에 가서 이제 내가 탈 지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굳이 급하게 막 갈 필요가 없는 게 셔틀버스도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어플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4시 20분 출발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먼저 가도 어차피 버스 안에서 기다리는 거니까 굳이 막 급하게 가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첫날 알바가 끝났는데요. 지금은 새벽 5시 5분입니다. 제가 드디어 쿠팡 알바를 끝내봤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아니 이거 해볼만 한데? 이거 한 번 더 봐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추워. 아니 전 제일 걱정했던 게 퇴근 후에 가는 거여가지고 너무 피곤할까봐 그게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하나도 안 피곤해요.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고 하니까 피곤할 틈도 없고 괜찮았어요. 눈이 이렇게 땡그랗잖아요. 근데 막상 버스에서 불 다 꺼지고 이렇게 누우니까 짧은 사이에도 잠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긴 한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 쿠팡 알바 막 진짜 힘들다 이렇게 막 악명 높다 막 이렇게 알려준 것만큼은 전 힘들지 않았었어요. 일단 제가 도전한 것 자체도 저는 체력에는 자신 있는 편이어가지고 뭐 얼마나 힘들까 하고 일단 해먹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종종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 쿠팡 알바를 하러 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2번째 할 때는 다음에는 입고를 해가지고 그 어떤 업무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두 번째 신청을 했는데 입고가 자리가 없어서 또 출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2번 다 출고 알바를 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 알바 날인데요. 똑같이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을 해줬는데요. 이게 처음 온 사람들은 알아서 다 직원분이 케어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그런 거 얄짤 없어요. 그냥 알아서 혼자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한 달 정도 만에 간 거였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약간 벌써 까먹은 거예요. 약간 아리송한 거예요. 업무 시작 전에 뭐 체크인을 하고 뭐 QR을 찍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약간 막막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알려줘. 아무도.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어리버리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두 번째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쿠펀치 어플에 들어가서 체크인 등록을 먼저 하시고 QR 체크인하는 곳으로 가서 QR을 찍으세요. 그러면 바로 옆에 그 번호표 카드가 있어요. 그거를 찍고 그러면 그게 내 번호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그 바로 옆에 기계에 가요. 그래서 010을 제외한 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하나 인쇄가 되는데요. 그 바코드를 그 옆에 있는 바코드 기계에 찍으면 오늘 제가 일할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할 시간이 된다 하면은 그 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갔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첫날 갔을 때는 이 업무를 다 그 직원분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던 거예요. 그냥 네 하고 받아가지고 갔었던. 이제 거기까지 했으면 업무에 대한 준비는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쿠펀치 어플 들어가면은 업무 시작까지 몇 시간 남았는지 딱 시간이 뜨거든요. 그 시간 전까지는 되게 자유롭게 뭐 양치도 하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잠깐 누워서 쉬고 하고 있다가 업무 시간에 맞춰서 그 층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저는 두 번째도 출고 중에서 피킹이라는 업무를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랑 달랐던 거는 바로 가자마자 교육을 듣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체조를 하더라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체조를 다 같이 국민체조 같은 이런 간단한 체조를 하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는 첫 번째 날이랑 층은 달랐지만 똑같은 업무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곳이 중량품을 취급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무거운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쌈장, 세제, 햇반, 뭐 두유, 막 사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센터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똑같이 첫날과 똑같이 이런 출고 업무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밥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받는 시간이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되게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밥도 맛있게 먹었고 또 일하고 퇴근을 해줬습니다. 지금 두 번째 쿠팡 알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 42분이에요. 왜 이렇게 안 피곤하지? 아직까지는 좀 똘망똘망해요. 막상 집에서 씻고 누우면은 바로 잠들겠죠? 일단 두 번째 후기를 간략하게 말해보자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한번 해봐서 별로 막 어렵지도 않고 진짜 그냥 뇌 빼고 일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달까? 그럼 이제 쿠팡 알바 정말 찐 후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쿠팡 야간 알바 정말 할만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평일에는 사실 무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그래도 좀 해볼 법하다. 이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막상 근무 시간이 6시 반부터 4시라고 해도 저는 그냥 일부러 그 다음날이 쉬는 날이었어서 이렇게 풀로 한 거긴 한데 이 딱 쓰여있는 근무 시간만 보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셔틀버스를 타면 그 셔틀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 시간 거기까지 정류장으로 이동해야 되는 시간도 있었고 또 그 업무장에 되게 일찍 도착을 해요. 여유 있는 시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앞뒤로 잡아먹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6시 반 근무 시작인데 셔틀버스를 거의 5시쯤에 탔고 5시 40분쯤에 센터에 도착해서 약 한 40분? 50분 정도를 좀 여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앞뒤로 버리는 시간이 많아요. 그 끝나고 나서도 새벽 4시에 업무가 끝나고 셔틀버스를 탄 게 4시 20분이에요. 그래서 또 셔틀버스 내려서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저희 집까지 가고 집에서 씻고 눕고 하니까 거의 5시, 6시쯤 5시? 5시 반? 뭐 이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근무를 하는 게 5시부터 거의 새벽 5시까지 거의 12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 시간을 야간으로 해서 그렇지만 아무리 숏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딱 거기 쓰여있는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뒤로 잡아먹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평일 야간에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업이라는 게 본업에 지장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좀 지장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뭐 다음날에 쉬는 날에는 할 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걱정했었던 부분이 새벽에 너무 졸리면 어떡하지였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결과 그렇게 졸리진 않았어요. 거기 센터가 진짜 불이 다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몸은 좀 피곤한데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지 않고 어쨌든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피곤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졸리지는 않았다. 쿠팡 알바가 더 좋았던 점도 있는데요. 사람들 안 마주치고 감정 소비 안 해도 되고 말 안 걸어도 되고 꾸밈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은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넓은 창고 안에서 저 혼자만 일하는 거거든요. 창고가 정말 넓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사람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달까요? 그냥 저 혼자 기계랑 이렇게 일을 하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되게 편하다 느껴졌고 혼자 일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일을 할 수 있어서도 좋더라고요. 이게 정말 뇌를 빼고 일해도 괜찮아요. 그러다 틀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 PDA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해도 하다가 틀리면 얘가 삐삐삐삐 알려줘요. 그러면 네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또 바로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이거 보고 도서관에서 책 닦듯이 책 잡고 삐빅 눌러주고 틀리면 얘가 알려주네. 그럼 이거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해서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일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도 들었었어요.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없지. 그냥 계속 걷고 하면서 좀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하니까 좀 좋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게 어쨌든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계속 걸어 다녀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거 힘들거나 좀 걷는 거 힘드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건이 막 사료 막 이런 거 막 20개 막 담아야 되고 이러면 좀 어느 정도 힘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다면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런저런 알바를 많이 해봐가지고 여러 알바를 좀 단련된 몸이기도 하고 제가 솔직히 좀 체력에는 자신이 있거든요. 어디 가서 제가 체력으로 뭐 진짜 뒤진다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도 좀 할만은 했다. 제 기준. 근데 저는 그 힘듦보다 오히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뭐 쿠팡 알바가 워낙 힘든 걸로 악명이 높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있어서 이렇게 직장인이 부업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직장을 잃고 당일 알바 하고 싶을 때 할 수도 있고 누구나 진짜 아무 조건 없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이거 진짜 좋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막상 일을 했을 때도 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놨지? 어떻게 이게 정말 와 진짜 대단하다. 누구나 진짜 이건 초등학생도 와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 업무 자체를 시스템화 시켜놓은 쿠팡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고 이 누구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에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쿠팡 알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단하고 오히려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가지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바로 다음날에 입금이 됐고요. 저는 저녁 6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했고 중간에 1시간 밥 먹으면서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직장인분들이시라면 4대 보험 관련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월 8회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4대 보험이 포함되니까 만약에 겸업이 금지되어 있으신 분들은 월 7회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옷차림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이날이 정말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센터 안 추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해가지고 히트텍, 긴팔티, 후드 집업, 병량 패딩 이렇게 단단하게 껴입어서 그렇게까지 춥진 않았어요. 그래서 온도 조절이 쉽게 이렇게 여러 겹을 껴입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거기가 먼지가 진짜 많으니까 아끼는 옷 입지 말고 최대한 허름한 옷 정말 잘 안 입고
좀 이건 진짜 낡은 옷이다 싶은 옷들을 입고 가세요. 그리고 모자는 쓰면 안 된다고 안내했었는데 만약에 캡 모자를 썼다면 뒤로 뒤집어서 써야 되고 비니는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러 갈 때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물함 락커를 잠글 자물쇠가 필요합니다. 어떤 센터 보니까 그 안에 내부에 파는 자판기 안에 자물쇠를 판매한다는 센터도 있었는데 제가 갔던 곳은 자물쇠를 판매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물쇠 꼭 챙겨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투명 물병. 속 안에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물병은 반입이 불가능하니까 완전 그 100% 투명한 물병 있죠. 그거를 챙겨가셔서 목을 마르실 때마다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준비물인데 제가 좀 더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마스크 챙기시는 거 추천드려요. 안에 먼지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쿠팡에서 준 장갑이거든요. 안에 가면 장갑을 주는데 이게 완전 새 장갑이었는데 엄청 더러워졌거든요. 완전 지금 먼지 투성이가 됐어요. 까매졌는데 이게 보이시려나? 완전 새 장갑을 줬는데 이게 엄청나게 까매져서 오고 제가 그때 하얀색 양말을 신고 갔는데 아예 진짜 까매질 정도로 거기가 먼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꼭꼭 마스크 끼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는 밥 먹고 나서 이제 입안이 섭섭하니까 치약, 칫솔 이렇게 양치도구 하는 거 챙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간식 같은 거 혹시 일하다가 당 떨어질까 봐 간식 같은 거 챙겨가시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갈 때 간식을 갖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갖고 나올 수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사탕을 들고 들어갔으면 무조건 그 안에서 다 먹고 나와야 되거든요.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반출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 먹을 수 있는 것들만 정말 뭐 진짜 소량으로 들고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아무것도 안 들고 가고 그냥 물병만 들고 갔다가 들고 나왔어요. 물은 남아있어도 다시 들고 나올 수 있었어요. 아날로그 시계 있으시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업무가 출고 업무였고 PDA를 사용해가지고 PDA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아날로그 시계가 필요는 없었지만 이게 내가 맡는 업무에 따라서 PDA를 쓰지 않는 업무는 시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고문이에요. 시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 있으면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직접 해본 쿠팡 알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최대한 자세히 하나하나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되었을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신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요즘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조금씩 노력해가지고 화이팅 해가지고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아자아자 화이팅!